자, 인지치료의 특징인데 인지치료에서 첫 번째는 정신교육적 또는 심리교육적 관점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가 앞에서 인지정서 상담은 교육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신교육적, 심리교육적인 관점을 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 제가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죠. 협동적 경험주의입니다. 협동적 경험주의. 좀 말이 어려운데 협동적 경험주의 관점에 의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많은 경험적으로 타당한 그러한 증거들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가 기법을 선택하고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료 시, 자, 인지치료니까 인지심리학하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학습이론 등의 자, 경험적으로 타당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 배경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법 선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치료 기법을 선택하거나 이론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정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단어들로 갈게요.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했고 시간 제한적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시적이다 보니 치료자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치료자 활동 중심 이렇게 간단하게 세 번째는 묶어서 정리합니다. 자, 이 정도 하시죠. 그 다음에 특징 들어갑니다. 앨리스와 달리 탐색적인 접근을 지향했던 것이다. 참고하시고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적 오류의 또는 인지적 왜곡의 내용이 문제의 원인이다. 2번 체킹. 자, 실력 따지기 보면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와 인지치료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 우리가 앞에서 앨리스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비합리적 신념에서 경직된 당위성과 평가적 신념을 문제시하며 판단적, 자기파괴적 결론에 이른다. 이게 알리비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위성이나 평가적 신념보다는 가로 개인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동그라미, 이게 바로 인지적 오류입니다. 이 오류가 심각하다고 파악했다. 이게 바로 인지치료의 관점이 됩니다. 자, 주요 개념에 도식이 있습니다. 스키마라고 한다 했죠. 자신의 인지구조에 따라서 특정 자극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반응하게 되는 인지구조를 스키마, 도식, 인지도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적 사고, 별표. 자, 생활 속의 사소한 자극에 의해서 매우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사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 반응하여 떠올리는 자동화된 사고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 있다 했습니다. 개를 보고 귀엽다고 쓰다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더러워 라는 생각이 들고 움찔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자동적 사고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별표 2개, 인지적 오류의 유형,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자, 생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론 과정에 오류를 말하는데 암기법은 이것과 임계선파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 이게 바로 흑백 논리 또는 뭐예요? 이분법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 아이콘이 들어있죠. 이 사례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생활 사건의 의미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범주로 나누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사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야. 이게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거기에 형광펜 밑줄.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극단적인 사고가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가 됩니다. 과잉 일반화입니다. 여기에서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하여,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형광펜 밑줄.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한두 번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밑줄. 한두 번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나는 어떤 시험을 치든지 나의 노력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실패할 것이 뻔하다라고 일반화하여 생각하는 경우를 과잉 일반화랍니다.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극대화와 극소화하고 동의어는 과장과 축소가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큰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극소화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인데 너무 크게 부풀리는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극대화, 과장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에서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 또는 크기라고 하거든요. 중요성이나 크기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불쾌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대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극대화, 과장하는 것입니다. 자, 심하게 걱정을 하면서 끊어요. 장점과 강점이 있는데 그건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점, 강점은 별거 아닌 것으로 과소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네, 극소화, 축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별표, 선택적 추상화 또는 선택적 요약 또는 정신적 여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 다음에 현관펜 밑줄,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일부만을 뽑아, 여기까지. 일부만을 뽑아, 그게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만을 뽑아 상황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어떤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대다수의 학생보다 졸고 있는 서너 명의 밑줄 쫙 그어요. 일부만을 뽑았어요. 졸고 있는 서너 명의 학생에 근거하여 내 강의가 재미없나 보다, 나는 강의를 잘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정신적 여과, 선택적 추상화라고 말합니다. 개인화입니다. 자신과 무관합니다.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그 다음에 밑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 개인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좀 더 타당한 설명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나, 거기서부터 밑줄, 자신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행동한다고 믿는 오류,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화가 됩니다. 아버지만 살아 계셨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것도 개인화입니다. 왜 나 때문에 저 두 사람은 다툴까?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동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나에 대해, 거기에 밑줄, 나에 대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앙화, 파국화라고 했어요. 대표 용어는 파국화입니다. 파국화, 재앙화, 재앙의 힌트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다른 고려 없이 그 다음에 밑줄,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매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려도 없이 이런 것들을 파국화라고 말합니다. 화를 잘 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한번 화를 내면 폭발하고 말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밑줄, 난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파국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추론입니다. 자의적 추론이다 한다 했어요. 충분한 근거도 없이, 거기가 힌트, 충분한 근거도 없이, 거기에 밑줄, 막연히 느껴지는 감정, 거기도 힌트, 거기도 밑줄, 우리가 지레짐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임의적 추론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막연히 느껴지는 감정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릴 때는 우리가 임의적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보니 사실임에 틀림없다, 임의적 추론입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거기에 밑줄,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일이 잘못된 게 틀림없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막연한 느낌에 의해서, 충분한 근거도 없는데 막연한 느낌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한다면 이것은 임의적 추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힌트입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읽어주신다면 개념도 잡히고 사례도 잡힐 겁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오류의 사례 문제입니다. 거기에 별표 2개. 첫 번째,
내담자가 두 번째 회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첫 회기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밑줄 쫙 그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담자가 두 번째 회기에 오지 않았다. 이게 바로 개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화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 탓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 후에 대다수의 긍정적인 반응보다 소수의 부정적인 반응에만 초점을 맞춰, 그게 중요한 거죠. 소수의 부정적인 반응에만 초점을 맞춰 강의가 실패했다고 단정한 게 뭐였죠? 앞에서 선택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정신적 여가였습니다. 일부만을 선택하여 부적절하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친구가 바쁜 일로 연락을 못하면 나를 멀리하려고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별을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를 멀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느낌이죠. 자기 자신의 짐작입니다. 이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 되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자신이 마음대로 추론하는 것이죠. 남자친구가 바쁜 일로 연락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멀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느낌, 자신의 위에 있는 대로 막연히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별을 준비한다면 임의적 추론에 빠진 겁니다. 네 번째, 한두 번의 실현당한 경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두 번의 실현당한 경험, 소수의 경험이죠. 이것을 누구로부터 항상 실현을 당할 것이다. 일반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잉 일반화입니다. 과잉 일반화는 한두 가지 사건으로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과잉 일반화다 하실 수 있죠. 기출문제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역기능적 인지도식에 의해서 핵심 믿음 체계에 의해서 뭐가? 인지적 오류에서 뭐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서 심리적인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적인 생활 사건도 영향을 주겠죠. 자, 이것과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인지적 오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정호 교수 외에 여러 명이 썼던 이 상담 심리학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인지치료 이론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발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의 핵심 원인은 바로 인지적 오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지적 오류의 별표 하나 치면 되죠.